캐나다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국가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원이 풍부하며 미국과 유럽이 접해 있어 정치와 경제적인 면에서 국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교육과 사회복지에 대하여는 이미 널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캐나다에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갖는 데에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 주요 동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아셨는지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이나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 또 부모로서 은퇴를 대비하며 이민 계획을 세우다가 캐나다의 증여 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알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통해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본인까지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면 캐나다로 이동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없이 증여 또는 상속이 되기에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가 높아서 캐나다의 세금 제도는 무척 반가운 이민 동기 중 하나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거나 소유주 명의를 그들 이름으로 변경할 경우 자본 수익에 대한 소득세 의무는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50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주택이 자녀에게 증여할 시점에 가격이 170만 달러가 됐다면 차액 120만 달러가 자본 수익이며 이 중 50%, 즉 60만 달러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를 한국의 세금과 비교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수입금 120만 달러, 약 10억 원을 자녀에게 주었다면 한국은 증여세로 2억 4천만 원을 내야 하고 캐나다는 이에 대한 양도세 19만 8천 달러, 즉 1억 7천만 원이 부과되지만 이 주택이 주 거주지일 경우는 세금은 없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캐나다는 재산의 약 1.5%인 상속관리세를 납부합니다. 한국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영어로 gift tax라고 합니다. gift는 선물입니다. 캐나다에 증여세가 없는 이유는 철저하게 소득과세주의를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세법에서 소득이란 내가 일하든 내 재산이 일하든 일에서 발생한 소득, 즉 earned income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무 대가 없이 받는 선물, 즉 증여에 대해서는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세법에 따르면 증여 자산은 증여 시점에서 공정시장 가격으로 매각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시점에서 발생한 자본 증가에 대한 세금이 증여자에게 부과됩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20년 전에 30만 달러에 구입한 상업용 건물을 아들 B에게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 건물의 공정시장 가격은 130만 달러입니다. 이 경우 A는 해당 건물을 130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 가격 30만 달러와의 차액인 100만 달러에 대해 자본 증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B도 130만 달러에 해당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A가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들 B에게 해당 건물을 1달러에 넘기는 것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은 이런 경우를 이미 예상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A는 1달러가 아닌 공정시장 가격인 130만 달러의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이를 기준으로 자본 증가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B에게는 CRA, 캐나다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CRA가 이 거래를 증여로 인정하는 경우 B도 역시 이 건물을 130만 달러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금액이 B가 나중에 건물을 매각할 경우에 발생하는 자본 증가세 산정의 기본 금액이 됩니다. 둘째, CRA가 이 거래를 증여가 아닌 매매 거래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A는 여전히 공정시장 가격인 130만 달러에 해당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편 B는 1달러에 그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B는 나중에 건물을 매각할 때 엄청난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쓴다고 썼지만 결국 A는 세금을 피할 수 없으며 잘못하면 B마저도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캐나다는 유산상속세가 없는 대신 양도소득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재산의 공동소유, 트러스트 설립, 자선기부, 유산 동결 등으로 자산 구성을 합리화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나 유산 상속 시 세금 문제가 없는 자산을 보면 현금, 생명보험금, 주거용 주택 한 채, 고용주가 주는 1만 달러 사망 보조금, 소규모 법인의 주식이나 농업용 자산의 양도차익 75만 달러, 자산 가치가 하락하였거나 변동이 없는 자산 등이며 이러한 재산은 양도나 상속 시 세금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재산은 항상 증여나 유산 상속에 대비하여 적절히 자산을 양도하거나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자산 관리를 먼저 계획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사후 배우자나 배우자 트러스트에 양도할 때 소득세가 연기됩니다. 둘째, 재산을 배우자 간에 공동으로 소유할 때 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산 처리 비용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산 동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나 재산이 있다면 미리 증여나 상속 계획을 통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유산 동결은 현재의 자산 가치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동결하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 차익은 자녀나 다른 가족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유언장으로 사후 트러스트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후 트러스트의 수혜자를 생존한 배우자로 할 때 트러스트 소득은 수혜자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트러스트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생존 시 설립한 트러스트와는 달리 개인소득세처럼 낮은 세율부터 늦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섯째, 유언을 통한 자선기부로 사회단체에 대한 기여와 함께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선기부 시 사망한 해와 그 전년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뮤추얼 펀드나 상장 주식 기부 시에는 양도 차익이 면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여섯째, 65세 이상이면 자기복지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2000년부터 허용된 것으로 생존 시 동 트러스트를 설립하면 자산 양도 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고 사망 시까지 모든 트러스트의 자산과 소득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주요 이유 중에는 절세를 위한 전략, 즉 자산관리가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캐나다 영주권은 합법적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큰 장점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혜택입니다. 이민 수속은 영주권 취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마음에서는 고객들의 영주권 취득 이후 현지 정착에 도움이 되는 세법이나 부동산에 대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에서 세금 운용, 상속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던 고객들이 이러한 한마음의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에서는 고객의 이민 자격 요건 확인 외에 각자의 니즈에 맞는 철저한 이민 컨설팅을 통해 최상의 선택을 하시도록 이민 계획과 전략을 전문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5년 명성의 한마음 이민법인에서 캐나다 이민과 함께 소유 자산의 유리한 관리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